자, 오늘은 37번 한번 하겠습니다. 24년 10월 3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또는 관습적인 그러한 의학이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믿어왔대요. that 이하의 사실을 믿어왔답니다. 그럼 여기서는 오랫동안 have pp 믿어왔다라는 뜻이고요. 어떠한 사실을 믿어왔냐면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is caused 유발된다라는 거예요. by 뭐에 의해서 유발되냐면요. 하나의 불균형입니다. 근데 뭐의 불균형인데? 뉴로라고 하는 건 신경의라는 접두사고요. trans는 변화 뭐 이런 뜻이 있고, 근데 transmit라면은 변화가 아니라 전송, 전달 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뭐야? ER이 붙으면 하는 거 뭐 이런 뜻이잖아. 다 붙이면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들 이런 것의 불균형. 근데 어디에서?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불균형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다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라는 거야. 자, 일단은 컨벤셔널이면은 관습적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이렇게 믿어왔었다. 이렇다는 소리는 아마도 얘는 뭐일 확률이 높습니까? 이렇게 믿어왔었다. 아니, 이거 현재형을 말이야. 믿어왔었어. 근데 이런 걸 보통 뭐라고 그러죠? 통념이라고 하죠.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었어, 우리는.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느낌 오니? 자, 오랫동안 믿어왔어. 자, 그 다음에 is caused by는 뭐뭐로부터 유발된다는 뜻이니까 result from이랑도 의미가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야? 불균형,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우울증을 초래했다. 이렇게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당연히 킹러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통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라고 하면서 통념에 대한 반박을 해주겠죠. 그러나 there is 있어요. 주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 뭐에는 이러한 설명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is is because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가 뭐하기 때문이냐라면요. 뇌에서의 물질들의 그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is 뭐냐라면은 consequence의 뜻은 뭐야? 연속? 그건 continuous. consequence는 결과. 결과라는 거야. 근데 뭐의 결과야? depression. 우울증의 결과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not. 뭐가 아니라? 이것의 cause.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럼 뭐야? 불균형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불균형 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반박했죠. 얘가 뭐야? 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죠? 다음 갑니다. 자,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는 언제 써? 추가 설명? 자, 추가 설명은 맞는데 보통 in other words의 뜻이 뭐야? 다른 말로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잖아. 그렇다는 소리는 앞문장이랑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추가 설명은 맞는데 똑같은 말 한 번 더 해주겠다는 거야. 추가 설명은 다른 얘기 또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점 얘기하고 또 다른 장점 얘기할 때 나열을 할 때 쓰는 거고, in other words라고 하는 건 앞에 말을 한 번 더 얘기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똑같은 얘기니까 무슨 얘기 하겠어? 이 얘기 할 거라고. 그치? 자, 가보자. 다른 말로 하면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발합니다. 감소를. 어디? 뇌 물질에서의 감소를 유발해요. such as 뭐와 같은 물질들이냐면요. 세로토닌이나 아니면은 노라드레날린 몰라 하여튼 요거 이런 것과 같은 물질들의 감소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야. not a decrease 감소가 아니라. 근데 어디? 뇌 물질의 감소가 cause 유발하는 건데 뭐를요?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 또 했잖아. 그지? 아, 뭐라고? 우울증 때문에 불균형 생기는 거야. 아, 불균형 때문에 우울증이 아니라. 이 얘기 한 번 더 한 거라고요. 그 다음 갑니다. In this, 이러한
revised, 수정된 cause and effect, 인과 결과, 인과 관계에서는 자, 이러한 수정된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도 아까 얘기했던 우울증이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이거 바꿨잖아. 그거를 보면은 key, 주요한 것은 자, 주요한 거라고 여기 대놓고 얘기했죠? 자, 그럼 주요한 것은 is to reframe이야. 자, frame의 뜻은 뭐야? 맞아요. 틀을 만들다. 즉, 뭔가 규정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reframe 하면 뭘까? 재규정하는 거야. 다시 틀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뭐를 다시 틀을 짓는 건데 우울증을 뭐로써? 하나의 문제로서. 근데 뭐의 문제야? 의식의 문제로서 다시금 재정의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야. 즉. 자, 불균형이라고 하는 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 또는 생리적 그러한 현상이죠.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야? 의식의 문제로서 재조명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거야?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야. 뇌의 물질이 뭔가가 불균형이 생기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그럼 치료를 뭘 해야 돼? 뇌를 치료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그지? 그럼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의식의 문제인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의식적인 거란 말이야. 그럼 치료를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얘를 치료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지금 가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지금 얘가 해주고 있는 거라고. 자, 봅시다. 자, 얘가 이제 포인트라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주제 쪽으로 좀 넘어가죠. 그러면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근원적인 실체라는 거야. 근데 어떤 실체냐면은요, goes, 넘어가는 거야. beyond, 어디를 넘어가는 거야? functioning of the brain이면은 뇌의 기능을 넘어서는 뭔가 조금은 더 근원적인 실체가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봐. 뇌와 의식이 있어. 뭐가 더 우선한다라는 거야? 의식이 좀 더 근원적인 거니까 얘가 조금 더 밑바탕인 거야. 그럼 우울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뇌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얘를 치료해야 되는 거야? 그 밑바탕에 있는 의식을 치료해야 되는 거야? 이쪽을 치료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가보자. 자, 그래서 자, 뇌라고 하는 것은 is no more래요. no more라고 하는 거는 그 이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뭐 이상이 아니냐면은 의식의 한 장기 기간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뇌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 발현되는 무언가 그냥 장기 기간 중에 하나인 거지 뇌 자체가 의식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몸에서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작동을 하는데 쓰이는 그 기관일 뿐인 거야. 그냥 뇌라고 하는 거는. 의식은 그 밑바탕이 있고 의식이 뇌를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is not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뇌입니다. 그럼 뇌가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왜? 단순한 기관이라며. 장기 기관 중에 하나라며. 그럼 뇌가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근원이 되는 원인, 뭐에? 우울증의 근원이 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라는 거예요? 왜곡인 거야. 그럼 여기서의 왜곡이라고 하는 거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아니라 뭐의 왜곡인 걸까? 그 좀 더 밑바탕에 있는 우리의 상태, 뭐의 상태? 의식의 상태에 조금은 왜곡된 그런 게 진짜 뿌리가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즉, 하나의 의식. 자, 요거는 주어가 아닙니다, 참고로. 요거는 우리 의식 상태의 왜곡을 조금은 더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의식은 의식인데 어떤 의식이야? has lost. 잃어버린 의식이야. 뭐를요?
이것의 자아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러한 의식의 상태의 왜곡, 이런 것이 우울증의 아주 근원이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즉, 똑같은 얘기 또 해주는 거예요. 뭔데? 처음 얘기는 뭐야?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그러한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해 왔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울증이 원인으로 불균형이 된 거였단 말이야. 그럼 우울증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야? 좀 더 밑바탕에 깔려있는 의식의 문제인 거야. 그러면은 이 의식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다. 이게 이제 근원 원인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그러한 질병, 뭐의 질병? 의식의 질병. 근데 여기서는 질병이라기보다는 의식이 조금은 불안정한 상태, 이런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은 아마도 매니피스트 할 거래요. 자, 매니피스트의 뜻 뭘까?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아는 사람. 없어? 자, 얘는요, 드러내다. 또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근데 물론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용어로 더 많이 쓰여요. 발현시키다. 이런 단어 들어봤나요? 발현시키다? 들어봤지. 근데 못 들어봤어도 그냥 드러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의식의 그러한 병든 상태가 아마도 드러내는 거야. 자기 자신을 형태로. 어떠한 형태? 우울증의 형태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즉, 의식이라고 하는 게 조금 상태가 불안정해서 그 불안정한 상태가 표현되는 게 뭐라는 거야? 우울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인 경우에는 이 의식을 조금은 손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은 살짝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요즘 현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겪고 있는 그런, 대부분 다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흔한 질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감기 같은. 그래서 그냥 되게 흔한 그런 거기 때문에 감기약 먹듯이 약을 먹어갖고 어느 정도 이게 호전돼서 상태를 치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뭐 여기 내용을 바탕으로는 제가 아는 내용이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 내용은 약간 그 의식 그 자체를 조금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됐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근원이 되는 문제는 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이번에는 39번으로 갑니다. 38번은 진도에 안 나간다고 나왔어요. 시험 범위에. 그래서 38번 빼고요. 39번 갑니다. Life is what physics might call a high-dimensional system. 이거 좀 어려워요, 문장. 문장이 아니다. 이 지문 자체가 어려워. 좀 어려워. 자, 삶이라고 하는 것은 is what, 그것입니다. 그것이 뭔데? 물리학자들이 아마도 부를 건데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고차원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에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다시 뭐라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자들이 고차원 시스템이라고 아마도 부르는 그것이 삶인 거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이어집니다. 한마 찍고 웨이트.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근데 그건. 그러면은 근데 그 고차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is 뭐냐면은요. their fancy way라면은 그들의 아주 기깔나는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인데? of saying, 말하는 방식입니다. 뭘 말하는 방식이야? that 이하를 말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방식이 고차원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뭘 얘기하냐면은 there is a lot, 많은 게 있다라는 거야. 근데 going on 하면은 발생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약간 고급진 그들의 방식, 물리학자들의 방식.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고차원적 시스템이다 라는 거예요. 자, 글은 되게 어려웠는데 결국 뭐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많어, 진행되고 있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되게 좀 어렵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삶이라고 하는 건 진행되는 게 참 많아. 그 다음 갑니다. in, 어디에서? just 하나의 단일한 세포에서 숫자, 뭐의 숫자? 가능한 한 상호작용의 숫자야. 근데 뭐 사이에? 다양한 분자들 사이에.
자, 여러분들 세포와 분자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세포가 커, 분자가 커. 세포가 큽니다.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포와 분자 중에서는 분자가 훨씬 작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단일한 세포에는 많은 분자들이 있겠죠. 그 분자들 사이에 가능한 상호작용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자, 넘버가 주어고요, is가 동사입니다. 그 가능한 상호작용의 숫자는 엄청나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단일한 세포 안에 분자가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쳐보자. 세포 하나에 분자가 100개가 있다고 쳐보자. 세포 하나에 분자가 100개가 있어. 그러면은 1번 분자와 2번 분자가 상호작용하겠지. 1번 분자와 3번 분자 상호작용하겠지. 1번 분자와 4번 분자 상호작용하겠지. 근데 2번과 3번도 하겠지. 3번과 4번도 하겠지. 2번과 4번도 하겠지.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즉, 하나의 세포 안에 무수히 많은 분자가 있는데 그 분자들이 각기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가지수, 경우의 수는 어떻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됐어? 이 얘기 왜 하려고 할까? 진행되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조금 더 끌고 온 거야. 자, 어쨌든 그렇대. 그 다음 가보자. Such a system. 그러한 시스템은, 자,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 있는 하이 디멘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시스템. 근데 그 고차원적인 시스템이 뭔데? 얘가 예시를 든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용과 요 내용이 똑같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얘와 얘가 똑같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은 오직 희망할 수 있어요. 일 거라고. 뭐일 거라고? stable. 안정적일 거라고 희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 봐봐.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자들의 상호작용의 숫자가 거의 무한에 가깝지. 그럼 나는 안정적일까? 불안정할까? 생각해봐. 내 안에 벌어지는 분자들의 상호작용이 무수히 많어? 그럼 나는 안정적이라고 봐야 될까? 불안정적이라고 봐야 될까? 불안전하다고 봐야 돼. 왜냐면은 각기 다 다르게 지금 막 엄청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잘 봐봐. 안정적이길 희망할 수 있어. 그러한 시스템은 언제에만 오직 더 적은 숫자의 집단적인 방식들, 존재의 더 적은 숫자의 집단적인 방식이 아마도 나타났을 때만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게 무슨 소린지 알려줄게. 말이 어려워. 이 지문 자체가 어려워. 이해가. 자, 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이것들이 막 엄청나게 막 각기 다르게 상호작용하면은 그럼 나는 내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나는 은재라는 사람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러면은 내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거지. 그럼 내 형태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은 내가 손바닥이 있어. 그럼 이 손바닥에 이놈과 분자들과의 막 상호작용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모양이 흐트러지지는 않지. 왜? 얘네들끼리 나름의 규칙은 좀 있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상호작용 하더라도 피부 바깥으로 나가지는 말자. 야, 피끼리는 상호작용하는데 피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는 말자. 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약속이 좀 존재한다라는 거야.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숨을 들여 마셨는데 그 숨 들여 마신 게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니다. 그건 돼. 그건 트름으로 나올 수 있어. 음식이 들어가는 게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약속을 하는 거야.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기도로 보내자. 이거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코로 나오고 이러면은 우리가 불안정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할 수 있게 음식을 입에 넣으면은 보통 여기에 들어가게끔 어느 정도 약속은 하자.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약속이 되겠지. 근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적은 숫자의 방식으로 존재해야지만이 나는 안정적인 거야. 근데 이 방식도 내가 굉장히 여러 개의 방식이 있어. 존재하는 방식이.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 한 수천 가지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안정적일까? 안정적이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은재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가지수가
그 방법의 가짓수가 예를 들면 한 10개 정도면은 내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딱 누가 때렸어. 근데 때렸을 때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때렸을 때는 아픈다, 빨개진다, 멍이 든다. 이러한 몇 개의 가짓수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지 않고 때리는 순간 이 손과 내가 융합이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가짓수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집단적인 방식이 발생했을 때만이 안정적이라고 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됐니? 조금 됐어? 그럼 조금 더 내려가 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for example 예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시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설명했으니까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가보자. 그 다음 잘 보면은 여기는 일단 강조 부문이 들어갔다라고 봐주세요. 그래서 뒤에를 보니까 동사가 나왔죠. 그렇다는 소리는 요 놈이 주어인 겁니다. 그럼 동사하는 것은 주어다 이런 뜻이야. 그럼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초래되다지. 그러면은 인간 배아로부터의 인간 배아의 발달이지. 이거는 배아세포 배아. 인간 배아의 발달로부터 result from이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제한된 숫자의 조직이나 몸의 모양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이 예시를 아까 예시랑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됐습니다. 그럼 이 수정란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태아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수정란. 여러분들 수정란은 세포 하나죠. 그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세포 하나가 뭘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세포 하나가 뭘까? 타조알입니다. 타조알 세포 하나예요. 놀랍죠? 그죠? 세포 하나예요, 타조알. 그지?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세포는 수정란. 그게 제일 커요. 어쨌든, 그럼 잘 봐봐. 인간의 수정란이 여기 딱 만들어졌어. 이제 세포 분열을 시작할 거야. 그지? 근데 잘 봐봐. 인간의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세포 분열을 하는데 가짓수가 엄청 많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인간의 수정란에서 침팬치가 나올 수도 있겠지.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수정란 하나만 딱 나왔어. 그리고 나서 방향성 없이 그냥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로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세포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는데 지 맘대로 분열하면서 침팬치가 되기도 하고 강아지가 되기도 하고 도롱뇽이 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야. 약간 식물이 돼 갑자기.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배아의 발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된 조직과 몸의 구성이라는 거야. 즉 사람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어느 정도 제한이라고 하는 건 흑인이 나올 수도 있고 백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상관없지. 그 다음에 뭐 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머리가 노랄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됐어? 다시. 자, 안정적이려면 이 세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상호작용이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려면 그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좀 좁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좀 안정적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인간 배아에서 나온 그러한 발달이 무작위가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모양과 인간의 조직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 가보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랜덤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거야. 자, 1942년에 뭐 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겠죠. 자, 요 사람이 불렀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narrowing이라고 하는 건 좁힘이죠. 그러니까 왜 좁힘인지 알겠니?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좁혀놔야 그 길을 어느 정도는 좁혀놔야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랬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좁힘, 뭐의 좁힘이야? 결과의. 그러니까 되게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것
이것들이 어쨌든 결과로 나오는 거는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좁힘을 뭐라고 불렀나? 캐너라이제이션, 운하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또는 수로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냐? 운하 또는 수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물줄기가 모여가지고 한 방향으로 보통 넘어가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수가 결국에는 쪼 모이면서 결국에는 몇 개 안 되는 가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지? 이런 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이쪽으로 이렇게 좁게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 거야? 네로잉 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좁혀지는 거. 글씨가 좀 그지 같네. 네로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네로잉을 뭐라고 한 거야? 저기 보면 캐널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글이 어렵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기체라고 하는 건 아마도 바꿉니다. 어디 사이를 바꾸냐면요. 적은 숫자에 잘 정의된 가능한 한 상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야. 이 얘기는 뭐야? 인간 배아에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은 쌍꺼풀이 있고 없고, 그지? 또는 다리가 길고 짧고, 뭐 팔다리가 길고 짧고, 또는 뭐야? 나처럼 잘생기거나 여러분들처럼 못생기거나, 뭐 이러한 요 정도의 가능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는 할 거야. 그치? 그러나 can't exist면 존재할 수는 없어. in random state라고 하면은 랜덤한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어. 그 얘기는 뭐야? 한쪽 팔은 길고 한쪽 팔은 원숭이 팔이고 한쪽 팔은 인간 팔이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랜덤으로. in between them. 그것들 사이에서 막 랜덤으로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as, 뭐뭐처럼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뭔데? 하나의 공. 어디에 있는? 좀 거친 풍경 속에 있는 하나의 공이 반드시 굴러가야 되는 거야. 바닥으로. of one valley 하면은 한 계곡의 바닥으로 또는 또 다른 계곡의 바닥으로 굴러가야만 한다라는 게 그런 것처럼 랜덤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알려줄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요런 지형이 있어요. 요런 지형에, 잘 봐봐. 요런 지형에 여러분들이 공을 하나 그냥 떨어뜨린다고 쳐보자. 공을 하나 떨어뜨릴게. 그럼 잘 봐봐. 공이 여기에 이렇게 갈 확률 얼마나 될까? 랜덤으로 떨어뜨렸을 때. 뭐, 어느 정도 있겠죠? 그죠? 여기에 있을 확률은 가능하죠? 여기는 가능하죠? 여기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잘 봐봐. 내가 공을 랜덤으로 떨어뜨렸는데 여기에 있을 수 있어? 그건 없지. 여기에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죠. 여기에는 그럴 수 없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는 있지. 내가 공을 요 지형에다가 공을 하나 떨어뜨렸을 때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무수해. 하지만 실제로 떨어뜨려 보면은 사실상 빨간색 정도에 멈추게 될 거야, 공은. 왜? 중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데 이상한 데에는 붙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즉 무조건 바닥으로 굴러가야 된다는 거야. 랜덤으로 막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즉 인간 배아에서는 일단 못해도 인간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생명체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걸 다 뭐라고 한다고? 무수히 많은 가능성인데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좀 좁혀갖고 가는 거. 그게 뭐라고? 캐널라이제이션, 운하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what will say that? 우리는요 대비할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될 거냐면요
이것이 true, 진짜인데요. 또한 어디에서도 진짜야? 건강과 질병에서도 이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럼 봐봐. 건강과 질병도 어떤 걸까?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조금 몇 개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좀 좁혀지는 거? 요거 얘기를 할 거라고. 이해되니? 한번 가보자. 자, there are 있어요. 많은 질병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들은 많아요. but 그러나 그들의 manifestation. 자, manifest가 아까 뭐였어? 드러내다지. 또 어려운 단어로 발현시키다라는 뜻이 있겠지. 근데 얘는 뭘까? 발현 또는 드러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봐봐. 그들의 발현은 어디에서?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뭔가 증상적인 수준에서 그들의 발현들이라고 하는 거는 발현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유사하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하면 잘 봐봐. 여러분들 감기 바이러스 몇 개일 것 같아? 감기 바이러스가 몇 개일까? 셀 수 없을걸? 그치? 감기 바이러스는 셀 수 없을 거야. 근데 A라는 바이러스, B라는 바이러스부터 해가지고 100가지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지?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바이러스를 주입시켜갖고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다고 쳐보자. 증상 어떨 것 같아? 당연히 기침 나겠고, 콧물 흐르겠고, 으실으실 춥겠죠. 근데 B라는 바이러스도 걸리면은 그럴 거예요. C라는 바이러스도 그럴 거예요. D라는 바이러스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야. 왜? 무수히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증상으로 발현이 되면은 대부분 다 뭐야? 열나고 기침나고 콧물나고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따지면 또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상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해? 배 아프죠? 그죠? 찬 음식 갑자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 배 아프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깜빡하고 곰팡이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밥을 먹었어. 그럼 뭐 어떻게 했어? 아, 배 아프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막 와가지고 몸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음식과 관련된 건 배가 아플 거고, 그치? 바이러스 관련된 거는 열이 날 거야. 왜? 보통 바이러스 없애려면 열을 많이 내거든, 몸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즉 뭔가 원인은 무수히 많으나 그걸로 생겨나는 결과물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캐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운하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조금 어렵죠? 글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해됐어?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